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관세법 5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납세 의무의 소멸에 대해서 그 정확한 의미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납세 의무자는 신고 납부든 또는 부가고지에서 납세 고지를 받았던 간에 그 해당 기일 내에 그 관세액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됨으로써 바로 이제 납세 의무가 이제 종료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종료되는 것은 이제 소멸이라고 그러는데, 소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이제 해당이 되게 되는데, 먼저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가 있을 때, 바로 이제 세관장이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관세액의 잘못이 있었을 때, 그것을 취소하게 되면 바로 납세할 의무를 부담을 벗어나게 되니까 그때는 이것이 이제 소멸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될 때인데, 이 제척이라는 말은 바로 공법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행사하는 기간, 그것은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그것을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행사,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관세법에서의 그 제척하고, 그 다음에 일반 법률 용어라든지 그런 데서 쓰이는 제척이라는 용어하고 약간 차이가 있게 되는데, 보통 이제 법률적인 용어에서 이제 제척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그것이 그 어떤 법원이나 법원의 그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때나, 또는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될 때, 또는 기타 이제 그와 관련된 단체가 어떤 조사를 하게 될 때,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건의 어떤 관계자가 그 재판장이라든지 또는 수사권을 가진 자의 어떤 친척이라든지 또는 그 재판에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제 연루가 되게 되면은 재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의 사건에 대해서 소속되어 있는 그런 재판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그러한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제 제외시키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제척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징수권의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그래서 어떤 우리도 이제 막 공소시효라고 그런 게 있죠. 절도라든지 기타 사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이제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고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두는데 그 범인을 이제 체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시효가 만료가 돼가지고 무죄가 돼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바로 이런 것이죠. 부가고지를 하고 이제 그 관세를 납부해야 될 그러한 이제 시효 기간이 있는데, 그 시효 기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세관에서 그것을 다 징수하지 못하게 되면 그 소멸시효가 성립이 돼가지고 바로 이제 납세 의무자는 그러한 그 납세 의무에서 의무를 이제 종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세 징수권의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납부라는 것은 그 해당 관세액을 신고 납부서 또는 납세고지서가 수납기간에 납부를 하게 됨으로써 관세의 납세 의무가 이제 소멸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화세라든지 기타 국세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을 해당되는 그 기한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바로 당연히 관세액도 이와 같이 납부를 하게 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충당도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의미를 쓰이게 되는데, 먼저 이제 담보물의 충당, 그 다음에 체납 처분금의 충당, 그리고 환급금의 충당, 장치기간 경과 외국물품 매각대금의 충당,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 교과서적인 의미에서는 세관장이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환급금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환급금을 이쪽에 납세 의무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아직 이제 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그 환급금과 납세 의무자가 세관에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서로 상계하는 세관장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납세 의무자가 납세를 해야 될 관세액이 있다면 세관이 납세 의무자에게 돌려줄 그 환급금하고 납세 의무자가 내야 될 관세하고 서로 이제 상계하게 되는 것이죠. 환급금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그러면 바로 이제 관세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같다면은 이 관세액이 이거와 같다면은
10만 원이라면 이제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충당이, 그거로서 바로, 납세 의무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 상계하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내대 관세가 뭐 15만 원이다. 뭐 이렇게 되면, 바로 이제 5만 원만 납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납세 의무가 이제, 소멸되게 되는데, 바로 그 해당 금액만큼을 보충해서 상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충당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담보물에 일단 충당이 있다. 그래서, 즉시 반출 제도라든지 또는, 수입인고 수리 전에 물품을 반출을 했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그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데, 뭐 분할 납부 같은 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한 이제 담보를 설정해 놨을 때, 그러한, 관세를 납부해야 될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그 담보물을,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매를 통해서 그것을, 환가 처분하고, 그래서 그 환가 처분한 그 금액을, 미납된, 그리고 이제 부족한 관세에게, 충당을 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납세 의무자의 이제 재산을 이제 처분을 해가지고 관세액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되니까 이것도 바로 납세 의무가 이제 소멸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담보물에 이제 충당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체납 처분금의 충당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관세의 그 납세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담보가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 의무자 일반 재산을 체납 처분 절차에 강제 징수한다. 제가 지금 담보물에 충당하고 체납 처분금에 충당하고를 같이 이제 묶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개 다 담보물에 충당이라는 것도 역시 그 미납되어 있는 금액 또는 이제 앞으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그 관세액에 대해서 미리 그 담보를 이제 잡아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 시점에서 이제 충당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환급금의 충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관세법상 환급에는 과후납금의 관세 환급, 그 다음에 유약물품의 관세 환급, 멸실물품의 관세 환급이 있다. 근데 그렇게 세관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돌려줘야 될 그러한 환급금을 납세 의무자가 세관에 납부해야 될 그 관세액하고 서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충당을 설명드렸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납부해야 될 관세를 충당함으로써, 상계함으로써 이제 관세 채무가 소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세관으로부터 이제 돌려봐야 될 그런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 납부해야 될 관세가 이보다 낮거나 같을 경우, 그럴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서로 이제 상계를 해서 이제 충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치기간 경과 예국물품 매각득금의 충당.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제 어떤 물품이 이제 수입이 되어서 지정장치장에 반입이 되었는데, 그러한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계속해서 장치장에 물건을 놔줄 수가 없고, 15일 이내에 그것을 반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반출을 하지 않고 계속 장치를 하게 되면, 그 기한이 경과되면 그것을 바로 이제 매각을 하게 되죠. 공매를 통해서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관세를 내지 않아가지고 그 물건을 반출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정장치장에 이제 장치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을 이제 매각함으로써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미납되어 있는 그 관세액을 이제 충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장치기간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외국물품의 그 기한 경과된 외국물품에서 충당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적인 이러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세관장은 매각대금 중에서 그 물품 매각에 관한 비용, 관세, 제세 등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는 화적에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면 이게 그 물품 매각에 관한 비용, 관세, 그래서 제세를 싹 빼버리고 그냥 비용, 관세 등에 충당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살짝 비틀어서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덜크덩 하고 이것이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간과를 하게 되면 그 이제 문제가 틀리게 되는데, 이렇게 비용, 관세, 세제, 바로 관세에 같이 합산되어 있는 그러한 매국세까지도 같이 전부 다 충당이 된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부과의 취소. 그런데 이건 이제 세관의 어떤
잘못 부과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세관이 이제 직권으로 그러한 명령을 이제 처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취소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부과된 게 무효가 돼버리니까 당연히 납세 의무자는 의무가 이제 소멸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인데, 관세 부과권이라는 것은 바로 관세의 부과 그리고 경정 등의 행정 처분할 수 있는 이제 공법상 형성권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척 기간이 바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러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 바로 납세 의무자는 그 납세를 할 관세액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바로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세의 그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바로 특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해 놓은 존속 기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전화비를 만약에 이제 안 냈다 그렇게 되면 전화비를 뭐 15일까지 내라 하고 이렇게 부과가 되었는데, 그 고지를 받고도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은 뭐 전화선이 이제 끊게 되고 어떤 그런 이제 행정적인 이제 조치가 따르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계속 놔뒀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어떤 기간이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만료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것 좀 다른 케이스지만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범죄인을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범죄인을 잡아요. 그 범죄인이 이제 확정이 된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그 범죄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 잡는 기간이 바로 5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5년 기간 동안에 그것을 잡지 못했으면 바로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체포하려는 그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제척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 교과서적에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관세의 과세권자가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정 기간 동안에 관세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납세 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바로 그 정해진 그 납부 기간에 그것을 징수하지 않게 되면은 납세 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부과권의 제척 기간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세관에서 하지 않아서 소멸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바로 제척 기간은 이제 2년이네요.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과를 해가지고 2년 동안에 그것을 다 징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사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또 그 기간이 2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또 그것에 대해서 부과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제 관세 부과권의 제척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예외는 있죠. 그렇게 2년의 기간이 지나서, 다시, 5년까지는,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세의 제척기간 만료는 2년이지만은, 다음의 케이스에는 5년까지는, 관세의 제척기간이 존속한다. 어떤 거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 이건 이제 범죄 이제 행위가 되니까 이것은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요. 납부할 수익이 부족한 경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관세 포탈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도 이제 일반적인 그런 제착 기관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징수권의 이제 소멸시효 완성에서, 행사를 했는데, 우리 이제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바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가령 관세를 이제 그거에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제척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제 부과를 했는데, 그것을 징수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소멸시효의 이제 완성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행사를 하긴 했는데, 기간이 넘어선 것. 그것이 바로, 소멸시효의 이제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인 이제 의미에서는, 관세의 징수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관세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납세의 의무가 소멸된다. 그래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부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 돼버렸다. 그래서 2년이 넘어서 버리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라는 것은 부과를 하였는데, 이거 여기서 이제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뭐 체납이 됐든 미납이 됐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죠.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5년이 돼버리면 그것은 소멸시효가 돼가지고 납세 의무자는 바로 5년이 지나버리면 그 납세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납세 의무의 이제 소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그런 기간을 보게 되면 신고 납부하는 세액, 그 다음에 수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세액해서 5가지가 있는데 맨 각 표현마다 조문마다 뒤에 보시면 경과한 다음날 이런 문구가 보게 되는데 이런 게 있죠. 초일 불산입, 그러니까 처음에 납세가 고지되는 그러한 첫 번째 날은 바로 카운트하지 않는다, 즉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해서 우리 그 UCP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after라는 게 있었죠, 그죠? after, before가 이렇게 있었는데 바로 뭐 after September 10th 이렇게 되면은 이 날은 해당이 되지 않고 1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은 이제 exclude가 되는 것이죠. 해당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5일 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고지를 한 날 그것은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카운트를 해서 15일을 계산하게 되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날 그것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것은 관세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그 제세 공과금 그런 것들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음 날 하는 그런 말이 여기에 이제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징수권의 시효 중단 이렇게 되는데, 관세의 시효의 중단이라 하면 시효가 진행되다가 어떤 사유에서 그 진행이 멈추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뭐 당해 중단 사유가 끝난 후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이 되어 당해 사유가 끝난 다음 날이 시효에 기재되는 데서 말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데. 자, 뭐 이제 어떤 경우가 되면은 근데 이런 경우에 납부 기간을 정해 주었는데 납부하지 않아서 다시 이제 재납부 기간을 정해 주게 되면 이제 원래 그 납부 기간은 종료가 되고 다시 이제 새로운 그 납부 기간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라 이렇게 됐는데 이때까지 이제 미납됐단 말이에요. 그죠? 체납이 됐죠. 체납이나 이제 미납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이제 쌓이게 되면 체납이고 안 내게 되면 미납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독투장이 나가게 되죠. 자, 독투장이 나가게 되면 이때까지 15일은 끝나버리고 독촉한 날로부터 자,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뭐 그 물건을 뭐 압류한다든지 또는 뭐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제 그런 데 경고가 이제 되겠죠. 이것이 만약에 뭐 20일이다. 20일을 더 줘서 안 내게 된다. 그러면 앞에 있던 15일은 끝나버리고 그래서 독촉장이 나가는 그날부터 다시 또 카운트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압류 같은 것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가지고 또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또 압류를 하게 된다. 그런데 압류를 하게 되면 이것은 또 얼마 동안 또 공고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독촉장의 시효는 또 여기서 끝나버리고 또 압류를 해가지고 공고를 언제까지 안 내면은 이것을 압류한 것을 경매에 붙이겠다 하면 그런 기간이 또 있겠죠. 뭐 30일이다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또 30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던 기간은 바로 종료가 되고 새로이 시작되는 그러한 어떤 그 사유가 계속 이렇게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관세 징수권의 시효 중단을 의미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 처분해서 결손 처분이라는 것은 뭐 듣기 좋아서 결손이지 한마디로 이제 세관에서 납세 의무자로부터 받아야 될 관세액을 이제 떼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결손 처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점잖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떼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납세의 그 의무자가 뭐 도주를 했다든지, 또는 뭐 행방불명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그 납세 의무자가 체납이나 미납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를 했는데, 만약에 관세액을 막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금을, 그 물건들을 다 매각을 해보니까 한 80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2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뭐 그 납세 의무자는 완전히 뭐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더 이상 내놓을 돈이 없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세관에서는 받아야 될 그 20만 원을 이제 떼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은 이제 점잖게 이제 결손 처분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관세 환급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 관세 환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관세법상의 환급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세 특례법에 의한 그런 환급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서 이제 배우는 것은 바로 관세법에 의한 그 환급이 되겠습니다. 관세 환급 특례법에 의한 것은 다음 강에서 다루게 되고, 일단 이제 관세법에 의한 이제 환급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과오납금의 환급이다. 그래서 일단 그 세관의 이제 실수로 인해서, 착오로 인해서 부과되어 있는 그러한 세액이라면은 당연히 세관에서는 그것을 납세 의무자에게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이제 되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착오로 인한 그 과오납금은 나중에 그것이 이제 발견되었을 때는 그 납세 의무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세관장은 그것을 돌려줘야 될 그러할 의무가 있죠. 즉 납세 의무자가 그것을 달라고 청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챙겨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관장이 확인한 그러한 확인한 이제 과오납금 이런 것들은 바로 납세 의무자의 이제 청구가 없어도 되돌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 외화 획득용 원료의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약물품에 대한 반송이라는 환급은 신고자가 이것을 청구하지 않으면은 그 세관에서는 그것을 돌려주지 않죠. 그러니까 뭐 환급에도 이제 유약물품이라든지 또는 유약물품에 대한 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를 사용을 해서 수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세관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이것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도 제가 직장들 보면 이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돌려받아야 될 그러한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 찾아야 될 권리를 이제 못 찾는 경우를 제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도 역시 그 관세사가 이것을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관세 같으면 이런 것들을 알아서 챙겨주게 되겠지만, 그분들은 서류에 의해서 나온 것들만 가지고 업무를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은 납세자가 스스로 이것을 환급을 받아야 되는지 또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를 스스로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기를, 세관에서의 그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은 납세 의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세관장은 그것을 돌려줄 의무를 갖고 있지만, 유약물품에 대한 반송에 의한 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출해서 돌려받아야 할 그런 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의 그 자기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약물품에 대한 이제 환급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나왔는데, 유약물품이라는 것은 바로 외국으로부터 어떤 이제 물품을 수입을 했는데, 그것이 원래의 그 매매 계약서상에 적혀 있는 계약서상의 그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해서 다시 외국으로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게 되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급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유약물품의 환급이 되겠습니다. 속칭 말해서 이제 클레임이 이제 걸려가지고 다시 이제 반송되는 케이스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되어야 되느냐. 수입 신고가 수리되고 관세가 납부된 물품이어야 된다. 일단 우리가 반송이라는 용어를 한번 보면은 반출. 자, 이렇게 보면 보세구역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보세구역이 있는데 이것이 수입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반출이 되게 되면 관세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약물품을 보세구역에서 그것을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해체를 해봤을 때 그것이 물품이 상당히 불량이더라.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상대국으로 돌려보내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습니까? 납부한 관세가 없으니까, 그죠? 이것에 대해서는 환급받아야 될 돈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요. 일단 이게 환급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일단 반출이 돼가지고 관세가 납부된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죠? 납부되지 않은 그 관세를 세관에서 환급해줄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수입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이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매매 계약서나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은 반드시 매매 계약서와는 다르게 생산된 그러한 물건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입 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성이 변경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제조를 의뢰했던 그러한 물건이 계약서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느냐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질과 형상이 변경되어 버리면 그것은 바로 수입자가 그것을 어떤 작동을 하였다든지 그래서 생긴 거라든지 또는 뭐 가공을 하였다든지 이런 게 돼버리니까 이것은 원래의 매매계약상의 그런 물품하고는 다른 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원래의 처음에 수입되어 왔던 그 물건과 똑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신고로부터 1년 내에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반출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제 보세구역에 반입을 했는데 그 기간이 바로 1년이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바로, 처음에 수입했던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변형이 있으면 안 되겠다. 성질과 형상이 바뀌면 안 되겠다. 그런 전제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급은, 청구하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청구를 해야 된다.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 보세구역 장치 물품의 멸실되거나 환급. 이것은 일단 뭐 수입 신고를 수리를 했던 수입 신고를 이제 그러니까 소득의 관세를 그런 수입 신고를 수리하고 이제 관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이 보세구역의 물건을 장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장치하고 있는 그 동안에 어떤 이 제품의 손상이 가해졌다든지 또는 제품이 사라져 버렸다든지 또는 보이지 않고 불이 나가지고 뭐 그것이 전소가 되어 버렸다든지, 자 이럴 때 이제 물품이 그 변질되거나 손상되게 되면 이제 손상 감세를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죠? 보세구역에 보관되는 물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대단한 그 손실을 입었을 때 그때는 그 가치 감소분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그 관세의 전부, 이제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뭐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이제 전부가 되겠죠. 또는 이제 일부를 이제 환급해 주는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일단은 전제 조건은 이것이 반출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세구역에서 일단 반출되면 안 된다. 반드시 보세구역 내에서 지정 보세구역 내에서 보관 중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왜 그런 재해나 그 손실에 대해서 관세를 감면해 주느냐 또는 면세를 해주느냐 하는 경우는 바로 수입된 물품이 판매가 되거나 사용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사용대가 또는 판매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는 어떤 재해에 의해서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 손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관세를 전체를 이제 징수한다는 것은 너무나 뭐랄까요?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이제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바로 이제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시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급 요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제 몇 가지가 쭉 있게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환급 청구권, 이것은 이제 반대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세관에서 할 수 있는 소멸시효, 그 다음에 제척기관, 그건 반대로 이것은 납세의 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또는 이제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 관세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중단 이렇게 해서 역시 이것도 2년간 그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게 되면, 행사하지 않게 되면 바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환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관세의 환급 그리고 납세 의무의 소멸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관세법상의 그 환급 특례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